교회의 작은 욕실, 오전 6시 직전. 집안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아침 햇살은 이미 불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차가운 도자기 세면대 가장자리에 닿고 있다. 한 여성이 그곳에 서서 묵직한 금속 수도꼭지를 틀고 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리고 공기 중에는 은은하고 가루 같은 장미 향기가 감돈다. 그녀의 손은 콜드크림이 담긴 묵직한 유리병의 뚜껑을 부드럽게 돌려 연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이다. 화장대 위에 그 무엇도 비싸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럼도 12단계의 루틴도 기적을 약속하는 플라스틱 병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제품은 정확히 3가지뿐이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오늘날 수십 가지의 유행을 쫓는 대부분의 여성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러한 습관들이 사라진 것은 그것들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팔기에는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여성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입 밖에 내지 않은 25가지 뷰티 규칙이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뷰티 산업은 당신에게 항상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위에 세워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계와 같다. 더 많은 세럼, 더 많은 단계, 더 복잡한 루틴들 말이다. 하지만 1950년대의 여성들을 되돌아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그들이 따랐던 불문율이 사라진 것은 그것들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습관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산업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주변의 지식이었다. 우리가 이 잊힌 25가지 뷰티 리추얼을 하나씩 짚어 내려갈수록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습관들은 전혀 구식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1번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것이 결코 뷰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전수된 조용한 규율에 관한 것이었다. 카운트다운은 거의 모든 여성이 잠들기 전 의지했던 리추얼로 시작된다. 시작해보자. 25번 콜드크림 리추얼. 거품 세안제와 미셀라 워터가 욕실 선반을 차지하기 전에는 폰즈 콜드크림의 묵직한 유리병이 있었다. 여성들은 거칠고 수분을 앗아가는 비누로 얼굴을 문지르지 않았다. 대신 이 두껍고 시원한 크림을 피부에 마사지하여 하루 동안 쌓인 파우더와 연지를 녹여낸 뒤 따뜻하고 젖은 천으로 닦아냈다. 비용은 단 몇 센트에 불과했지만 피부의 천연 수분 장벽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세안제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비싼 장벽 회복 세럼을 산다. 1950년대 여성에게 그 유리병은 단순한 스킨케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휴식 사이의 조용한 경계였다. 24번, 100번의 빗질. 화장대에 앉아 여성은 천연 멧돼지 털 브러쉬를 들고 잠들기 전 머리카락을 100번 빗어내리곤 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리듬감 있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계적인 컨디셔닝이었다. 빗질은 두피의 천연 오일을 건조한 머리카락 끝까지 끌어내렸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천연 오일을 씻어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합성 광택 세럼에 거금을 들인다. 옛 방식은 인내심을 요구했고 새로운 방식은 신용카드를 요구한다. 23번. 단순한 세면용 수건으로 각질 제거하기. 20세기 중반의 약상제는 화학적 필링제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없었다. 대신 여성들은 일반적인 면 수건의 약간 거친 질감에 의존했다. 촘촘하게 짜여 있고 따뜻한 물에 적셔 짠 수건은 매일 부드러운 물리적 각질 제거를 제공했다. 그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플라스틱 리필이 필요 없으며 원래 의도된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는 도구였다. 52번. 유일한 토너로서의 위치 하젤. 만약 당신이 1954년에 수납장을 열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위치 하젤에 톡 쏘고 깨끗하며 약간의 허브 향을 맡았을 것이다. 화장솜에 적셔 남은 유분을 닦아내고 모공을 조이는 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천연이었으며 동네 약국에서 단돈 몇 다임이면 살 수 있었다. 현대 뷰티 산업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여러 산 성분이 섞인 토너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지만 위치아젤은 자극 없이 그 일을 해냈으며 때로는 실험실이 약재상을 당해낼 수 없음을 증명했다. 니멸번. 밤새 핀컬 고정하기. 그 시대의 결점 없고 탄력 있는 스타일의 비결은 비싼 전기 고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젖은 머리카락, 한 움큼의 차가운 금속 실핀,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이었다.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섹션별로 말아 잠들기 전 두피에 단단히 고정했다. 불편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 가해지는 열 손상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했고 스타일을 며칠 동안 유지해 주었다. 그것은 밝은 곳에서 완전히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둠 속에서 행해진 조용한 작업이었다. 초기에 이러한 비결들이 구매보다는 인내심에 얼마나 많이 의존했는지 깨닫고 나면 더 큰 진실을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이것들은 단순한 뷰티 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자립의 한 형태였다. 크림 한 병, 브러쉬, 그리고 실핀 한 움큼을 가진 여성은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규칙들은 저녁의 리추얼에서 벗어나 침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기준은 더욱 정교해졌다. 큐나번, 실크나 세틴 위에서 잠자기, 비싼 나이트 크림이 일반면 베개 시세에 묻어나게 두는 대신 여성들은 마찰이 피부와 고정된 컬 모두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크나 세틴 베개 시스는 보존을 위한 투자였다. 그것은 피부가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했고 정성스럽게 말아놓은 핀 컬을 아침까지 그대로 유지해 주었다. 오늘날 실크 베개 시스는 럭셔리 웰빙 트렌드로 마케팅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단순한 가게 지혜였을 뿐이다. 이미 해놓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말이다. 르크본, 속눈썹과 눈썹에 바세린 바르기, 펩타이드 속눈썹 세럼과 고가의 눈썹 젤이 화장대 통로를 채우기 전에는 소박한 노란색 통에 담긴 페트롤리움 젤리가 있었다. 깨끗한 브러쉬나 손가락 끝으로 바세린을 아주 조금 덜어 매일 밤 속눈썹과 눈썹 위에 부드럽게 펴 발랐다. 그것은 기적적인 성장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털을 깊게 컨디셔닝하여 끊어짐을 방지하고 은은하고 건강한 광택을 더해 주었다. 마스카라 한 방울 없이도 눈매가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것은 전국 거의 모든 약 상자에 조용히 놓여있던 한 번 사용에 몇 페니도 안 드는 비밀이었다. 18번, 파우더를 쓸지 말고 누르기.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페이스 파우더를 바르는 것은 신중한 작업이었다. 1950년대 여성은 거대하고 푹신한 브러쉬를 들고 얼굴 위로 가루를 무작위로 휘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평평한 벨루어 퍼프를 사용해 입자가 고운 코티 파우더를 묻힌 뒤 피부에 대고 단단히 누르고 굴렸다. 이 특정 기술은 파운데이션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결점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기술을 요구했으며 무엇을 사느냐만큼 어떻게 바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18번, 입술과 손톱 맞추기. 20세기 중반, 통일감은 잘 정돈된 모습의 궁극적인 상징이었다. 만약 당신이 클래식한 트루 레드 레블론 립스틱을 발랐다면 당신의 손톱도 정확히 같은 색조로 칠해져 있었다. 그것은 몸단장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규칙이었다. 이러한 대칭은 노력하지 않은 듯한 우아함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입술과 손톱 그리고 자세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값비싼 옷으로 가득 찬 거대한 옷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이 통일되고 의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16번, 맥박이 뛰는 지점에만 향수 뿌리기. 이 시대의 여성은 무겁고 숨 막히는 바디 미스트 구름 속을 걸어 다니지 않았다. 향수는 소중한 것이었으며 종종 작은 유리 플라코네에 담겨 공격적으로 뿌려지는 법 없이 부드럽게 톡톡 찍어 발랐다. 손목 안쪽, 귀 뒤쪽, 그리고 아마도 목 아래 부분에 단 한 방울. 향기는 그녀가 들어서기도 전에 온 방 안에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서 있는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이쯤 되면 그 패턴은 더 이상 뷰티 제품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여성들은 진정한 우아함이란 시끄럽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절제와 고요함,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조용한 품격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규칙은 화장대를 떠나 곧장 주방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일상적인 가게 재료들은 갑자기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뷰티 비결로 변모했다. 15번, DIY 레몬즙 헤어린스. 비싼 세정 샴푸를 사는 대신 여성들은 주방을 욕실로 가져왔다.
신선한 레몬을 잘라 찬물 한 저그에 짜 넣은 것은 머리를 감은 후 마지막 행군물로 사용되었다. 젖은 공기와 섞인 날카롭고 깨끗한 시트러스 향을 맡을 수 있었다. 천연 산성은 머리카락 큐티클을 매끄럽게 하여 햇빛 아래서 빛나게 했으며 밝은 가닥들을 미묘하게 강조했다. 그것은 단돈 몇 페니밖에 들지 않지만 나중에 산업계가 병에 담아 프리미엄 가격으로 팔게 될 결과를 만들어낸 식료품점 화학이었다. 14번. 뷰티 아이템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기. 소형 스킨케어 냉장고가 현대적 트렌드가 되기 수십 년 전, 가족용 냉장고는 뷰티 보존 구역의 역할도 겸했다. 위치아젤 유리병이나 콜드크림 단지는 종종 우유병 뒤에 조용히 꽂혀 있었다. 이른 아침에 바르는 차가운 크림은 즉각적으로 밤 사이에 붓기를 줄이고 피곤한 피부를 깨웠다. 주방과 화장대는 별개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함께 작동했다. 13번 실제 막대 비누로 면도하기. 20세기 중반의 욕조에서 분홍색 에어로졸 캔에 담긴 쉐이빙 크림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성들은 그저 세수할 때 쓰는 아이보리나 팔모리브의 묵직하고 밀도 높은 막대 비누를 그대로 사용했다. 젖은 수건을 이용해 두껍고 풍부한 거품을 내면 금속 안전 면도기로 매끄럽게 면도하기에 충분한 미끄러움을 제공했다. 뷰티 산업은 결국 우리 몸의 모든 부위마다 별도의 밝은색 제품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설득했다. 하지만 훌륭하고 정직한 비누 한 개면 충분했다. 12번 모든 용도의 탈컴 파우더. 탈컴 파우더 금속통은 아마도 1950년대 가정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아이템이었을 것이다. 가죽 구두에 살짝 뿌리면 상쾌함이 유지되었다. 목욕 후 커다란 퍼프로 피부를 톡톡 두드리면 끈적이는 여름 더위 속에 살이 쓸리는 것을 막아주었다. 침대 시트에 뿌리면 침대로 들어가는 기분이 상쾌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전문화된 바디 더도란트와 드라이 샴푸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수십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궁극의 다목적 편의 도구였다. 11번, 일주일에 한 번만 머리 감기. 오늘날 현대적 루틴은 종종 매일 머리를 감을 것을 요구하며 두피의 천연 보호막을 앗아간다. 하지만 1950년대에 머리 감는 날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만 일어나는 특별한 행사였다. 그 사이 기간에 여성들은 오일을 분산시키기 위한 100번의 빗질, 핀 고정, 그리고 아마도 뿌리 부분에 약간의 파우더를 바르는 것에 의존했다. 이러한 인내심은 두피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도록 해주었다. 머리카락은 더 굵고 튼튼했으며 근본적으로 더 건강했다. 10번, 밤마다 착용하는 헤어네트. 그 주간 세안과 정성스러운 세팅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이 머리를 푼 차에 잠드는 일은 드물었다. 그녀는 가늘고 거의 보이지 않는 헤어네트를 썼다. 가장 매력적인 저녁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용적이었다. 그것은 금속 롤러를 제자리에 완벽하게 고정했고 베개에 쓸려 스타일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했다. 1번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정체성에 관한 것이 된다.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격이 될 때까지 반복된 조용한 기준들이었다. 밖에서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이 종종 가장 묵직한 기억을 운반한다. 그리고 최종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욕실과 주방을 뒤로 한다. 다음 몇 가지 규칙은 더 깊은 무언가로 향한다. 여성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세상을 마주하기 전 그녀가 입었던 보이지 않는 갑옷에 대해서 말이다. 아비스 9번 하프문 매니큐어. 당시 손톱은 두꺼운 아크릴층 아래 묻혀 있지 않았다. 우아함의 궁극적인 상징은 손톱 아래쪽에 창백한 반달 모양인 루놀라를 완전히 비워두고 나머지는 깊고 광택이 있는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놀랍도록 흔들림 없는 손놀림과 세심한 주의력을 요구했다. 그것은 미묘했지만 당신이 자신을 꼼꼼하게 돌볼 시간과 기술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혈번, 피마 자유 트리트먼트. 비싼 머리카락 성장 구미를 사는 대신 할머니들은 두껍고 끈적한 유리병에 담긴 피마 자유에 의존했다. 두피와 머리카락 끝에 단단히 마사지하는 과정은 무겁고 지저분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세련된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 없는 그저 앞서간 여성들의 조용한 보증만으로 충분했던 세대적인 민간요법이었다. 7번, 치아 미백을 위한 베이킹소다.
미백 스트립이 치아를 고통스럽게 시리게 만들기 전 여성들은 그저 적고 뻣뻣한 칫솔을 베이킹소다 판지 상자에 담갔다. 맛은 분필 같고 짰지만 부드러운 마찰이 커피와 차 얼룩을 손쉽게 닦아냈다. 실용적이었고 단 몇 페니밖에 들지 않았으며 범랑지를 파괴하지 않고 미소를 밝게 유지해 주었다. 6번. 절대 얼굴 만지지 않기. 이것은 20세기 중반 규율의 철칙이었다. 여성이 아침 파우더를 바르고 나면 그녀는 남은 하루 동안 손을 피부에서 멀리했다. 그것은 유분과 박테리아의 전이를 막아 트러블을 방지하고 화장이 오래 지속되도록 보장했다. 그것은 더 좋은 픽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체적인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다소번, 뷰티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완벽한 자세. 어머니는 끊임없이 딸에게 어깨를 펴고 턱을 들라고 상기시키곤 했다. 1950년대의 자세는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기초로 여겨졌다.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직접 만든 면 드레스를 입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곧게 서 있다면 당신은 존중을 이끌어냈다. 현대 뷰티는 환상을 만들기 위해 얼굴의 윤곽을 잡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옛 방식은 몸을 자부심 있게 유지하는 것에 집중했다. 설번 저녁의 프레시 페이스. 오늘날 우리는 남편이 집에 오기 전 파우더와 립스틱을 다시 바르는 1950년대의 습관을 구식의 복종의 상징으로 되돌아보곤 한다. 하지만 많은 여성에게 그것은 중요한 심리적 경계였다. 그것은 바닥을 닦고 아이들과 씨름하고 빨래를 하던 일과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얼굴을 씻고 신선한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하나의 전환이었다. 그것은 노동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3번. 시그니처 향기. 이 시대의 여성은 20가지의 서로 다른 바디 미스트가 놓인 복잡한 쟁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한 가지 향수, 아마도 샬리마나 코티의 묵직한 유리병을 선택해 오직 그것만 뿌렸다. 그것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서명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울코트, 지갑, 그리고 편지지 위에 남았다. 그것은 충성심과 정체성에 대한 연습이었다. 2번. 갑옷으로서의 립스틱. 입술을 바르지 않고 집을 나서는 일은 결코 없었다. 여성이 그저 동네 식료품점에 걸어가거나 우편물을 가지러 갈 때조차 그녀는 빨간색이나 코랄색 립스틱을 덧발랐다. 잘 들어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준비된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날 하루가 그녀에게 무엇을 던지든 간에 그것에 맞서는 방패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하나에 도달했다. 마지막 규칙은 결코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1번. 조용한 규율로서의 뷰티. 북적이고 시끄러운 20세기 중반의 집안에서 화장되는 안식처였다. 거울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립스틱 튜브의 부드러운 클릭 소리를 상상해보라. 문께는 그녀의 어린 딸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서 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녀는 자존감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집과 아이들 그리고 세상을 돌보기 전에 자신을 돌보기 위해 10분을 할애한다는 것을 딸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산이었다. 단지들과 파우더는 도구일 뿐이었다. 진짜 비밀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전해진 조용한 품격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이야말로 현대 뷰티 산업이 우리가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면서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다. 이친 이 21가지 규칙을 되돌아보면 진실은 완벽하게 명확해진다. 이러한 습관들, 20세기 중반의 이 작은 리추얼들은 그것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계속 구매하기를 원하는 현대 뷰티 산업에 비해 너무 저렴하고 너무 효과적이며 너무나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콜드 크림이나 멧돼지 털 브러쉬 혹은 위치아젤 유리병이 아니다. 사라진 것은 인내심이다. 깊고 조용한 가게의 지혜이다.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치는 예술이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자립을 맞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손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은 남아있다. 어딘가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빈티지 컴팩트를 열고 있다. 어딘가에서 주방 불빛은 여전히 차가운 도자기 세면대 위에서 빛나고 있다.
어딘가에서 딸은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그 교훈은 다시 시작된다. 당신의 가족 중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침 뷰티 규칙은 무엇인가? 아래 댓글로 당신의 기억을 공유해 달라. 이 영상에서 당신만의 역사의 한 조각을 발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달라. 우리는 아직 밝혀내야 할 과거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